안녕하십니까? 2023년 10월 5일 목요일 장애인 생활신문 읽어주는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의 장애인 생활신문 읽어주는 뉴스 4건입니다. 하나, 법제처, 시각장애인 고령자 법령정보 접근성 높인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모바일 웹, 불편사항 72건 개선. 둘, 의료급여, 압류 못한다. 압류 방지 통장 시행. 셋, 코로나 백신 10월 19일부터 무료 접종. 신규 백신 1회로 완료. 65세 이상 면역 저하자 감염 취약시설인 우선 예약. 내년 3월 31일까지 접종 독감 백신과 동시 접종 권고. 넷, 학자금 저금리 전환대출 12월 14일까지 신청. 3.9에서 5.8%에서 2.9% 대출로 전환. 첫 번째 소식입니다. 법제처, 처장 이완규. 법제처는 시각장애인이나 고령자들이 국가법령정보센터 모바일 웹에서 법령을 찾아보면서 겪었던 불편사항을 직접 듣고 그 가운데 72건의 개선사항을 발굴해 개선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72건 중 39건을 이미 개선을 완료했고 11건은 올해 12월까지 완료 예정이며 나머지 22건은 2024년 국가법령정보센터 정기 유지보수 사업을 통해 개선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개선을 완료한 사항 중 대표적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유형별 법령 검색을 쉽게 할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예를 들어 세종시 조례를 검색하고 싶을 때 종전에는 국가법령정보센터 모바일 웹 첫 화면에서 자치법규 메뉴로 이동한 후 검색해야 찾을 수 있었으나 이제는 첫 화면에서 바로 세종조례만 검색해도 관련 조례를 한 번에 찾을 수 있습니다. 모바일 웹의 작은 화면이나 복잡한 화면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 누구나 직관적으로 법령을 검색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둘째, 화면 낭독 프로그램의 편의성을 개선했습니다. 현재 시각장애인이나 저시력 고령자들은 글자를 음성으로 변환해주는 화면 낭독 프로그램, 보이스 오버 등을 이용해 법령을 검색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종전에는 글자를 보다 크게 또는 작게 하기 위해 만들어진 그림 문자 더하기, 빼기 버튼을 플러스, 마이너스로 읽어주던 것을 글자 크게, 글자 작게로 의미가 잘 전달되게 알려주도록 개선했습니다. 또 뒤로 돌아가기를 의미하는 화살표도 단순히 왼쪽 화살표로 읽어주던 것을 이제는 뒤로 가기로 알려주도록 개선하여 의미를 분명하게 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아울러 법제처는 그동안 시각장애인 및 고령자가 쉽게 법령 정보를 검색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법령정보센터 모바일 웹을 지속적으로 개선한 결과 지난 8월에 한국웹 접근성 인증평가원으로부터 모바일 웹 접근성, 품질 인증 마크를 취득, 안드로이드용, iOS용을 했습니다. 이완규 처장은 시각장애인이나 고령자들도 법령, 판례 등 다양한 법령 정보를 쉽게 찾고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시각장애인 등 정보 취약계층의 법령 정보 접근성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수시로 의견을 듣고 누구나 불편 없이 쉽게 법령을 찾을 수 있도록 국가법령정보센터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보건복지부는 9월 29일부터 의료급여 압류방지 전용 통장, 해당 통장으로 지급된 의료급여는 압류를 할 수 없도록 한 통장을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의료급여 압류방지 전용 통장은 총 9개 금융기관에서 개설할 수 있으며 이 중 7개 기관은 9월 29일 금요일부터 개설 가능하고 2개 기관은 약관 개정 등을 거쳐 추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29일부터 통장 개설이 가능한 7개 은행은 기업은행, 농협은행, 부산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농협중앙회, 우체국, 우정사업본부입니다. 우리은행은 10월 초, 국민은행은 10월 말에 의료급여 압류방지 전용 통장을 개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압류방지 전용 통장은 수급자가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수급자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의료급여증, 의료급여 증명서를 제출하면 개설할 수 있습니다. 개설 이후 요양비 지급 청구서 등에 계좌번호를 기재하고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시군구에 제출하면 해당 급여가 압류 방지 전용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수급자가 압류 방지 전용 통장을 이미 이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개설할 필요 없이 해당 계좌로 급여를 입금하도록 시군구에 신청하면 됩니다. 보건복지부 백진주 기초의료보장과장은 이제 현금성 의료급여를 압류 방지 전용 통장에 입금할 수 있게 되어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의 수급권이 실질적으로 보호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질병관리청 청장 지영미. 오늘 10월 19일부터 전국 의료기관과 보건소 등에서 코로나19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합니다. 질병관리청은 2023부터 2024 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 추진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65세 이상, 12세부터 64세 면역 저하자, 감염 취약시설 구성원은 9월 26일부터 사전 예약을 시작해 10월 19일부터 무료 접종을 시작합니다. 같은 날부터 보건소에서 예약 없이 당일 접종도 할 수 있습니다. 고위험군이 아닌 12세에서 64세 일반 국민은 10월 18일부터 사전 예약을 시작해 11월 1일부터 접종할 수 있습니다. 내년 3월 31일까지 접종할 수 있습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접종 목표를 65세 이상 어르신과 면역 저하자 등의 코로나19로 인한 중증 사망을 예방해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라며 이번 접종은 건강 취약계층을 보호하고자 현재 유행하는 XBB 계통 변이주에 맞게 새롭게 개발된 신규 백신을 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새롭게 도입된 백신 XBB 1.52 단가 백신은 정해진 접종기간 내 1회 접종하면 그간 기초접종에 참여하지 않았어도 접종이 완료됩니다. 모더나사의 임상 연구에 따르면 신규 백신 접종 후 나타나는 곡소 및 전신 반응은 대부분 경증 반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소 반응으로는 접종 부위 통증 68%, 발적 4%, 겨드랑이 붓기 10% 등이 있었습니다. 전신 반응은 16%, 두통 34%, 피로감 44% 등이나 발생 빈도는 이전 백신보다 더 낮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편 화이자의 신규 백신은 식품의약안전처에서 효과성과 안전성을 확인해 지난 9월 12일 국내에 긴급 사용 승인됐으며 모더나 백신도 추후 승인 예정입니다. 미국, 일본 등은 9월 중순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XBB.1.5 단가 백신 접종을 실시 중입니다. 영국, 호주 등은 어르신, 면역 저하자 등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질병관리청은 이번 절기 접종부터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 백신의 동시 접종을 권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 8일 발표된 이스라엘 연구에 따르면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 백신을 동시 접종한 집단은 생성되는 면역 수준에는 일부 차이가 있으나 효과는 충분히 발현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또한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 백신을 동시 접종한 집단의 증상 발생률은 코로나19 백신을 단독 접종한 집단과 유사한 수준을 보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동시 접종 집단과 단독 접종 집단의 국소 반응 발생률은 각각 52.1%, 49.4%였으며 전신 반응 발생률은 각각 27.6%, 27.4%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2022에서 2023 절기 65세 이상 중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 백신 동시 접종자 24만 명의 이상 반응 신고율은 단독 접종자 이상 반응 신고율 0.07%보다 40% 낮은 수준으로 확인됐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도 2021년 이후 매년 동절기 기간에 접종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동시 접종을 권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오늘 12월 14일까지 2023학년도 2학기 저금리 전환대출을 신청받고 있습니다. 저금리 전환대출은 2009년 7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상대적으로 고금리 3.9%에서 5.8%로 시행된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을 2.9%의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주는 제도입니다. 2022년 7월부터 시행된 이번 전환대출은 상대적 고금리 부담에도 기존 두 차례 전환대출에서 제외됐던 2010년부터 2012년 학자금 대출자까지 확대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전환대출을 이용한 대학 졸업생은 2.8만 명으로 연간 총 17억 원의 이자 부담 경감을 지원받습니다. 저금리 전환대출은 2024년 12월까지 진행, 매 학기 시행 일정은 별도 안내할 예정이나 조기 신청할수록 이자 절감 효과가 크므로 아직 신청하지 않은 학자금 대출자는 자격 요건 등을 확인해 바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3학년도 2학기 저금리 전환대출 신청 기한은 12월 14일까지로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장애인생활신문 읽어주는 뉴스를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애인생활신문 읽어주는 뉴스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